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시간 그 해양행정과 해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해 보면서 해양행정과 해사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구성하고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야 될 과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국가의 해양행정과 해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난 2시간 동안 설명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해양행정과 해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해양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발전 과정과 또 해양수산부의 각 부처별로 업무 또 이와 관련된 이제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봐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국가의 해양행정과 해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해양 행정이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수립과 행정 집행 또 이것이 현재 그 각 국가별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는 행정적인 이것을 또 그 행정의 어떤 수혜를 입게 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정과 할 수 없는 행정이 있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이 단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별로 해양 행정과 또 이것을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률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해양 행정과 법규를 제정하고 나가야 원활하게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모든 행정력은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행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앞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도 결국은 자,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도 그 해양 행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모가 작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작을 때는 해양수산부라는 메모드급의 행정기관을 가지지 않았고요. 주로 당장 필요한 교통부, 해운에서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교통부에서 해운국 또 물고기 채취하는 정도로 상공부의 수산국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다가 해양수산 또 해운업을 하기 위해서 항만 건설이 필요하고요. 또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많아지고 수산업 활동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것을 그 규제하고 감독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경찰 업무가 또 발생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해무청이 신설되면서 수산, 해운, 항만, 조선, 해양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단계로 갔다가 이것이 또 수산과 해운으로 나누어져서 수산청과 해운, 항만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발전해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앞에서 설명드렸는 이 업무에 따른 이제 회사 행정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초기 단계에는 결국은 해운, 항만 또는 수산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환경 문제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적인 과학기술 개발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당장 그 어민들이 물고기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 과도한 어떤 그 수산 활동으로 인해서 규제하기 위한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이것이 이제 수산물을 좀 더 생산을 많이 하는 쪽으로 또는 해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박을 보유하게 되고 선박을 보유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대한 단계로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경찰 업무로 해양 경찰 업무가 그 내국인 간의 분쟁을 막아주고 국한되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이제 서서히 거쳐가다가 이러한 그 해운 항만 행정 또 수산 행정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러한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바다를 매개로 해서 행정을 통합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과 같이 해양수산부라는 그 해운, 항만, 수산 또는 해양 외교 또 건설 업무를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행정 조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을 겪다가 해양수산 행정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었다가 발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법규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양 행정과 해사법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그 해운업 또는 항만 건설,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채취라는 수산업의 단순한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첫 번째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계의 해양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결국은 발전한 과학기술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해양자원을 개발해서 인류가 활용하게 하고 또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여기에 동원해서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의 행정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정책이 먼저 개발되고 다음 단계로 정책이 집행이 되는 이런 이제 단계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설립 목적을 우리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회사 행정법규가 만들어집니다. 이 행정법규를 통해서만 정책의 그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박을 건조할 때부터 건조해서 선박을 사들이는 매입하는 과정 또 관리 운영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박 보유량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익 창출이 되지 않고 또 해운 기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봉량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고요. 또 좋은 선박, 안전한 선박, 또 환경 친화적인 선박을 개발해서 이것을 해운업에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낮은 가격에 그 해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해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아주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해운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해운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항만 산업을 해외로 발전시켜서 해운회사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이 항만 간 또 해운회사 간에 서로 네트워킹된 상태로 국제적인 해운업이 발달하고 좀 더 싸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 운영을 통해서 해운회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운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고 이것이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의 육성과 항만 건설 운영이 두 번째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시피 여기에 맞는 각종의 회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회사 행정 법규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에 연안에 있던 이제 수산물 특히 물고기를 채취해서 이것을 유통시키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는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수산자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과학적인 관리 또 유통에서 소비 과정 전체를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이 관리의 틀 속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수산자원의 관리, 수산업의 진흥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이러한 그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또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촌을 더 풍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단계별로 수산물 채취에서부터 수산 자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어촌 전체를 좀 더 풍요로운 어촌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가는 과정이 모두 회사 행정 법규의 틀 속에서 정책 수립이 되고 이것이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선원의 관리나 해양안전은 국제해사기구라는 국제조직을 통해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국제협약이나 국제적인 권고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다시 도입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에서만 해운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내 여건에만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지만은 국제 항행을 하고 이것이 국가의 수입도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수입원으로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스탠다드의 최소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원 관리 또 해양 안전과 관련된 해양 외교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외교력을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또 국제기구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반영되고 이미 확립된 국제기준을 국내에 가져와서 국내의 선박과 선원이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양수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의 리드가 해양수산 행정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해양 그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해양 환경의 파괴된 또는 훼손된 해양 환경을 다시 복원시키고 보존하고 이것을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다시 그 물려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양수산 행정의 어떤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이 이러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행정을 지금 발전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는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우선 그 수산자원 또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안전 이러한 단계에서 출발해서 해운업의 육성 및 항만 건설 운영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보존 및 연안 관리 해양 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 기술 진흥이라는 이러한 단계로 서서히 해양 산업 또 해양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 제가 드린 것은 해양수산 행정과 그 다음에 해사법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각국의 해양수산행정기구가 어떠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조직이 어떠한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법률을 어떻게 갖추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한두 개의 국가에 속하는 해양수산부라는 종합적인 해양 행정 조직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과 해사법을 잘 벤치마킹하면은 물론 이제 스리랑카의 경우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몇 개의 조직이 분리되어 있든 통합이 되어 있든 간에 이 구체적인 조직의 내용 또 해사 행정법규를 보시면은 스리랑카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해양 행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방식 또 20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 해양수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규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크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행정은 앞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조정 업무는 이제 해양수산 행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해양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해양정책,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 또 해양개발 방향, 해양레저,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 관리 또는 당면에 있는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방향성을 정립해 주는 것이 해양정책관실의 업무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법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수산정책, 해운물류 또 해사안전국, 항만국에서 여러 가지 해사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훼손을 막아주고 또 훼손된 환경을 다시 복원하고 보존 관리해서 후대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환경정책, 해양환경정책 업무를 해양정책실에서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국제적인 통일법체계 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러한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정책관실의 외교적인 이러한 이제 해사 행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국내에 가져와서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결국 이제 수산 또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행정이 해사 행정의 해양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산정책실은 과거 이제 한국 같으면은 수산청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청에서 하던 업무를 모두 모아놓은 것인데요. 과거의 수산정책이라는 것은 어족자원을 채취해서 이것을 유통시켜서 소비하는 단계까지를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것을 관리해서 어족자원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보존하고 이것을 후대까지 충분히 이러한 수산자원을 누릴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가공해서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촌의 개발 관리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결국 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생활 수준을 좀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도 값하고 아주 안전하고 훌륭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물류의 경우에는 당면한 이제 국내 수송 물동량 또 국제 물동량을 취급하는 단계에서 출발해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자국의 해운업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러한 그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더 많은 선복을 보유하고 또 보유된 선복을 자국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데 활용하고 또 해외 화물을 자국의 선사가 유치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단계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선원과 선박의 안전관리 또 항만의 안전한 관리, 항만 재개발까지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것이 회사 행정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회사 안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선박의 그 안전, 테러, 또 항만에서의 테러, 또 최근에는 해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자국의 해운이나 수산업이 발달해서 대형 선박을 보유하게 되고 국제 항행을 하게 되면은 점점 그 해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발달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사고 위험이라든지 안전관리의 문제도 점점 더 크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일찍부터 관리를 해서 안전한 선박도 아주 선원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관리하고 이 선박 운항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원을 양성하고 뭐 이런 과정 전체를 회사 안전 행정 업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제회사기구 IMO나 또 ILO와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표준 규칙을 최저 기준으로 해서 자국의 여건에 맞게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또 회사 법규를 통해서 회사 행정 법규를 통해서 실현을 시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의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회사 행정이나 해양 법규가 해양 정책 법규가 스리랑카에 당장 모두 그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그 스리랑카의 산업 그다음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 해양 행정도 어떤 단계로 가야 되고 무엇을 추진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고요. 순수하게 자국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이러한 그 위험 부담을 하기보다는 이런 그 먼저 시행했던 국가의 것을 잘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그 받아들여서 자국화 시켜 나간다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양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리랑카는 산업면이나 여러 가지 자원 또 그 바다를 사면에 접하고 있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해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상으로 봐도 싱가포르에서 유럽으로 가는 중간에 항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해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해양 행정과 법규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시면 국가 여러분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